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한국인 남편과 두 아들 딸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는 카오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사연은 제가 평생 흑역사로 생각하고 있는 우습고 황당한, 그러면서도 아찔했던 이야기예요. 비록 저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편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사연에 제보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왈칵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연이지만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니 더욱 듣고 싶은데요. 이제 카오리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일본의 도시 고베에서였습니다. 옛날 고베 대지진의 그 고베가 맞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 이직을 결심했고 이직을 하는 도중 머리를 식힐 겸 일본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때 고베에서 아와지 꽃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고베 밖에 사람들도 올 정도로 큰 행사였습니다. 물론 한국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거기에 남편도 함께 혼자 여행을 온 것이었어요. 저는 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유카타를 입고 축제를 보러 갔는데 한 남자가 눈에 띄었죠. 제가 워낙 한국 패션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 보니 딱 봐도 한국 남자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볼대 등판도 넓으셔서 매력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인이시냐고 말을 걸었더니 엄청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자매랑 같이 놀아주실 수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냥 씩 웃는 것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첫눈에 반해서 남편에게 꼭 붙어서 조잘제잘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동생은 자기랑 놀아준다고 약속해놓고서 이게 뭐냐며 남자랑 놀 거면 자기도 따로 놀겠다면서 가버렸습니다. 저희 둘은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같이 편의점에 들러 맥주도 사 먹고 꼬치구이도 사 먹고 그이가 숙소로 돌아가고 저는 집으로 돌아갈 때 라인 친구 추가까지 했어요. 그날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했는데도 말이 잘 통했다고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행 일정을 마칠 때까지 저도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저도 대학에 졸업하고 맞은 인생의 첫 공백기라서 너무 한가했거든요. 남편은 그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저희 둘은 매일마다 연락을 취했어요. 더 소통하기 위해 그이는 일본어를 배우고 저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저는 아예 한국 여행을 왔고 한국에서 저는 그에게 고백을 받아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이후 아예 제가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했고 남친의 도움 덕에 취업할 일자리도 정해진 채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게 되니 일본과는 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이지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나의 특별한 성격을 가둬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튀는 사람이면 철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서서히 말려죽이는 것이 일본인들의 사회생활이거든요. 또한 외국인 같은 외부인이 자기 조직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기본이죠. 일본에 있을 때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옳지 않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느낀 점은 뭔가 특이하고 재미있는 성격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일본 사회 같았으면 누군가에게 배척당했을 사람들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오히려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조직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죠. 그러나 곧 그런 걱정은 한낱 일본인의 편견과 불안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불안감을 남편에게 말해보니 남편은 현명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눈치를 주는 걸 자제하는 편이야. 어쨌든 사람이 돈을 벌더라도 즐겁게 벌어야지. 눈치까지 몇 초 몇 시간 봐가면서 지키면 힘들지 않겠어?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저도 제 성격을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인 남친을 서서히 더 많이 알게 되고 남친도 저를 더 많이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여동생도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해 서울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희와 여동생은 서울에서 가끔 만나 밥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같이 가는 등 자주 놀았죠. 하지만 여동생은 이상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놀 때는 여동생의 남편이 너무 바쁘다며 매번 혼자 저희 둘과 놀았었죠. 저희 둘은 남편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남편 얼굴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자기 남편이 전혀 시간을 못 낼 정도로 무척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당시에는 의아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그러나 난임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면서 제 의심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한 것은 사실인지, 내가 병원에 간 사이에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제 담당 주치의 분도 그런 생각하면 더 임신하기 어려울 거라며 그만하고 치료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여동생과 놀고 나서 차를 타고 창원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혼자 중얼거리던 모습까지 남편이 외도한다는 증거라 생각했어요. 다만 제 생각에 불과한 일인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이 오히려 저를 나쁘게 만들어버릴까 두려워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나가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병원 현관에서 남편이 빠르게 걸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한테는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면서 오늘은 혼자 창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말도 하지 않고 서울로 와서 산부인과에 들어가다니 이건 정말 외도의 증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엘리베이터가 잡히지 않자 중앙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비상구도 아니고 아내가 다니는 병원의 중앙계단으로 올라가다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주 화가 났지만 참고 계속 미행했죠. 그런데 남편이 도착한 곳은 산부인과였고 제가 너무 걱정되어서 왔나 보다 괜히 걱정했네 싶어 인사하러 다가가려는데 산부인과에서 제 여동생이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을 껴안고 키스를 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검거했다 싶어 바로 다가가 남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여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봤죠. 저도 이 상황이 뭔가 싶었어요.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보다니.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제 남편은 스웨터를 입지 않고 스포티한 패션 스타일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남편은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은 차림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면서 제 남편의 상둥이 남동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왜 이제야 말하냐며 이 사실을 빨리 남편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니 자기도 동생의 결혼식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여동생은 자기 남편이 진짜 너무 바쁜 탓에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못했고 내년에 늦은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옆구리를 때린 것을 사과했습니다. 동생의 남편도 자기 잘못이라며 결혼식 전에 알려야 했는데 미리 알리지 못해 이런 오해를 만들었다며 사과했죠. 제 남편은 이런 우연이 생길 줄은 몰랐고 이제 상둥이 동생과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며 웃었어요. 어찌나 가슴이 철렁했는지도 모르고 만나서 놀 때마다 합세해서 그 일로 놀리고 있습니다. 카오리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제3자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우연이긴 하지만 부부관계가 깨질까 걱정했던 사연자분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해도 풀리고 아이도 낳으셨으니 더욱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